지난 시간에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것이 좀 부족한데, 다음 시간에 자성의 해를 세울 때 그 공부를 더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사리의 연구력, 지혜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의 연구력과 지혜의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그 과제를 해보겠습니다. 예, 안 넘어가는데. 됐어요. 이 이 과제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을 알고, 이 내 마음이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내 진리의 눈을 뜨자. 이 세상에 편만 되어 있는 진리의 눈을 뜨고 내 마음을 알자. 자성을 알고 진리의 눈을 뜨자. 이런 제목을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면 뒤에 나오는데,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대소유무가 뭐냐면 다음에 이제 나오고, 이치. 이 세상은 이치로서 건설되고 일로서 운전해 간다. 사람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치로 건설된 이 세상을 일로서 이 세상은 운전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일과 이치로 되어 있는 것이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일과 이치 속에서 태어나서 일과 이치 속에서 살다가 일과 이치 속에서 죽고 다시 일과 이치 속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일과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세상 만물은 이치로 돼 있고 원리로 돼 있고 그 속에 사람이 해나가는 건 일인데, 일과 이치 속에 살다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일과 이치를 펴놓은 경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과 이치는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떠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다. 우리가 경전 공부를 꼭 뭐 불경이나 성경이나 그런 책만 봐서 그 경전을 할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경전이기 때문에 마음을 기울이고 이 세상을 관찰하고 생각하면 그 속에 이치가 들어있다. 일과 이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라.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 속에서 이치를 알아내는 그 늘 진리의 눈을 뜨자는 거예요. 눈을 뜨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2년, 2년 전인가? 그 정도에 이제 3년 전쯤 됐겠다. 코로나가 걸려서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동안에 이게 이제 왜 딴 사람들은 합병증 코로나 걸려도 금방 일주일이면 낫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합병증이 많이 걸렸나 하고 다리 연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이치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1980년에서 2005년까지 35년간을 있었는데 쉬지 않고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고 잠이 항상 한 6시간씩만 자서 잠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누적되고 있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어도 다 안 풀린 상태에서 코로나가 걸리니까 이게 보통 때 괜찮다가 이게 다 합병증. 이런 이치도 있구나. 너무,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래요. 잠이란 부채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잠을 못 자면 쌓여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몇 년 쌓이면 그게 내중에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런 이치가 있어서 그렇게 됐구나.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거기 그렇게 됐구나. 이게 세상 만물에는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치라는 건 원리를 말해요. 원리가 있어서 그건 어떻게 그걸 아냐? 이 화두를 건다는 건 그게 무엇이냐 하고 머리에 탁 의문을 걸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어느 날인가 탁 알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놓고 거기 원리를 알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탁 알아내는 게, 근데 그걸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 생각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따라서 생각해 갖고 탁 알아내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이 도학자, 이 애들은
사람의 마음의 원리라든지 이 우주의 원리를 연구해서 그 원리를 탁 알아내는, 알아서 실생활에 활용해 갖고 세상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책은 그냥 그 뭐라냐면 그걸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그 책 자체가 연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이 사리 연구의 방법, 사라고 하는 건 일이요. 우리가 사자가 붙은 건 전부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사무실, 그러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에요. 사물을 본다. 회사,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모이는 거, 일을 하는 게 이게 사자가 붙으면 전부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일이에요. 사람이 일. 그다음에 리라고 하는 건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 이치란 뭐냐? 천지 만물 속에 보이지 않게 들었으면서 그걸 지배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무슨 원리가 있어요? 응? 무슨? 지역학 쪽에서는 게 베르놀리나 예, 예, 뭐 이제 연력학 일법칙 같이 에너지 보존 법칙, 베르누이 법칙 같은 건좀 더 원초적인 그런 원리가 있고, 뭐 질량 보존 법칙도 있고, 더 원리적인 게 그것이 만물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작용할 때 다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는 것도 다 그 원리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원리, 그걸 이라고 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리학에서 옛날 이라하고, 그 다음에 일과 이치를 사리라고 합니다. 사리를, 그러니까 이 우주는 사리로 펴놓은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정신이 아무리 온전하다 하더라도, 우리 정신이 맑고 일심이 되고 뚜렷하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2이해를 가려내는 구별력이 없다면 어찌 될 것인가? 일은 뭘로 돼 있냐? 12이해로 돼 있다. 시는, 일에는 뭐 옳은 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렇죠? 이로운 일과 해로운 일, 이 네 가지로 돼 있는, 일은 전체를 봐도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 요 속에 딱 다 들어간단 말이죠. 요 속에 들어간다. 시라는 건 옳은 일이요, 이치에 맞는 일이요. 비라는 건 그런 일이요, 이치에 어긋난 일이요. 이라는 건 이로운 것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요. 해라는 건 해로운 것이요,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다. 요 네 가지가 일이 구성되어 있는 거. 일은 이 12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이 이 12예를 보아서, 사람이 사물 속에 들어있는 12예를 봐서 어떻게 돼요? 옳고 이로운 거는 취하고, 옳고 이로운 건 취하고, 그러고 해로운 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될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래, 그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옳고 이로운 건 취하고, 그러고 해로운 건 버려야 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런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를, 어느 것이 이로운지, 어느 것이 해로운지를 모르면 그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앞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런지를 몰라요. 어느 게 이로운지, 어느 게 해로운지를 모르면 그 행동이 뭐냐? 자행자지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이 자행자지라는 거는 옳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자행자지라고. 자행자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임재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 가패신망이죠. 그냥 그 앞길이 괴로움만 온단 말이에요. 괴로움만 오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지 모르요.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그동안 놀았다도 하루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 보는데 뭐 시험은 그거고 나는 재밌게 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길이 괴로움만 올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거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일을 잘못하게 된다 이게요. 찰나찰나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전부 죄로 만들어서 고해가 한이 없다. 괴로움이 한이 없다. 그 앞길에 고해가 한이 없다. 그런데 우리 또 한번 생각해. 우리의 정신이 아무리 온전하다 하더라도 세상 만물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모르고 산다면, 이치는 뭐로 돼 있냐? 이치는 뭐로 돼 있냐면 본질을 말해요. 어떤 사물의 본질,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원초적인 원리를 대라 그런다. 크다. 그것이 나타나 있는 특성, 소는 특성, 유무는 변화 원리.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 본질과 나타나 있는 특성과 변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 변화라는 게 미운 방정이 다 변화예요.
미분 방정식 변화 방정식이잖아요. 역이라고, 우리 동양에서는 역이라고, 주역이라고 해요. 역, 변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과 변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질과 현상과 변화를 몰라버려요. 모르고 살아요. 어? 우리는 본질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은 뭐로 되어 있냐? 사람이, 천지는 추나추동으로 변화하고, 그렇죠? 사람은 생로병사로 변화하고, 이게 천지가 다 변하는 원리인데 이걸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알지 못하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 사실과 허위를 구분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안 옳은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착심이 있으면, 편착돼 있으면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해. 옳고 그른 걸 구분하지 못해. 자기가 착돼 있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고 공정하게 안 보고 자기가 착돼 있는 건 옳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보면 옳고 그런 것이 그냥 드러나지만 마음에 주착심이 있어도 이게 사리를 못 보고 이게 이게 뭐야 어디에 물들어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앞길이 오직 실패만 있을 따르며 고해가 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는 거냐. 천만 가지 일 속에서 이 일을 연구하고 일과 이치를 연마해서 천만 사례를 분석해서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을 기르자.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을 기르자. 이렇게. 그거예요. 과학하면 그 과학만 아니라 세상에 과학만 갖고 못 살아가잖아요.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으면 그걸 다 알아야지 한 가지만 갖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아서 그것을 모든 사와 이를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 이거를 연구력을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연구력. 우리가 연구력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임채은 연구력을 언제 연구력을 얻어요? 본인이 일하는데 연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이제 뭐 수지가 들어오면 이거 뭐 이렇게 그 내용을 훑어보고 전례를 살펴보고 뭐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머리를 궁글리고 해갖고 각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 진짜 알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사람 모르기가 어려운데 경험을 통하고 뭘 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서 알아내요? 저는 책이나 그 판례를 판례를 먼저 보고 또 안 되면 이제 동료들과 연구 의견 교환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혼자서만 공부하고 막 책만 보고 하면 의견 교환 있잖아요. 또뭐 또 모르면 이제 잘 아시는 분한테 그것도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안 되면 GPT한테 물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한번 우리 요새 GPT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은 똑같은 거 자꾸 묻고 하면 막 귀찮다 그러는데 이건 절대 귀찮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물어도 아이 그렇군 또 물어보라. 야, 그 사람보다 인성이 없는 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가 영사 위원 위험해요. 야, 너, 일반인들도 이렇게 찾아서 보면 어,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이 나와서 어, 저희들이 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잘. 그러니까 GPT한 나도 GPT가 자꾸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GPT한테 물어볼 때는 기초 지식을 막 이런 것도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보고 해라. 그래야지요. 그냥 하라는 건 모르고 막 자료를 줘. 그러면 좀 공부를 하고 해라.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나와요. 그래, 그런 게 이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잘 이치란 말이에요. 한번 시범을 해봐요. 세상 만물 이용하라는 거지 그냥 두면 안 될 거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빨리 이용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응? 연구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어리석지 않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리석어져요. 왜 어리석으냐? 한편에 착해 있어요. 뭔가 고정관념에 착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데
연구를 하다 보면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심을 집중하면 그 고정관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과 이치를 연구했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그럼 뭐 하려고 연구하냐? 일과 이치를 왜 연구하냐? 실생활에 다다라서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면 분석은 밝게 해야 돼요. 판단은 어떻게 돼요?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게 해갖고 일을 빨리 처리해야죠. 밝기만 해도 느릿느릿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용어를 한번 유식하게 해봐요. 빠르게 판단. 한번 두 자로 해봐요. 예? 이 빠르게 판단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을 빠르게 판단한다. 아, 이거 여기 알겠는데. 덕선이는 알겠는데. 빠르게 판단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이 영이 이게 멍청하네. 민첩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민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빨리 판단 탁 해야 되는데 막 다리 연구는 잘하는데 이게 느릿느릿하면 안 돼요. 요새 회사를 운영하는데 뭐를 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안 그래? 민첩해야 되니 안 그래? 맞죠? 근데 소상공인들은 민첩해. 근데 이렇게 대기업이 되면 이게 느리죠. 그러면 이게 쇠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돼도 민첩해야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천천히 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LG는 민첩한 것 같아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에? 에? 느립니다. 느리죠. 내가 보니까 좀 느린 것 같아. 아, 그래서 민첩해야 된다고 좀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와서 좀 강의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KT는 민첩해요, 느려요? 어? 거의 느리죠.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조그만 회사들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큰 기업이 되면 이게 느리단 말이에요. 민첩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민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민첩성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길러야겠죠. 어떻게 기르는 거예요? 내가 민첩한 걸 길러야겠어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오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생님이 얘기하면 내가 민첩하지 못하오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 회사 가서 면접하면 탁 붙어요. 대상이 다 좋아하는 게 민첩한 거거든. 근데 민첩하지 못한다고 딱 자기를 해놓고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알았어요. 재밌죠? LG에서 있는 것보다 재밌잖아요. 이 과학자만 하면 이게 딱딱해. 근데 이 도학이란 건 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대통령 선거도 민첩해야 되는. 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연기지혜라 지혜를 연마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만 보지 말고 이 속에 있는 궁극적 지혜를 연마한다. 궁극적 지혜를 단련하는 거예요. 지혜를 연마하고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죠. 예, 지혜를 연마해서 본질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과학적 진리는 완전한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인생과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을 파고 들어가면 무궁한 이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궁한 이치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정석이 이제 온다고 했는데, 나하고 똑같게, 코로나 걸리고 합병증에 걸려서 막 쉬고 있대, 회사를.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100번, 뭐, 한 번, 5분도 안 걸려 알겠더라니까. 근데 나를 경험해보니까 막 과학하느라 이게 과학적 머리는 한번 돌아가면 끝이질 않아요. 이게 막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면 막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말이죠. 창의로운 사람은 이 끝이질 않아요. 그렇죠? 잘하다 안 된 사람은 막 끝이는데 나도 보니까 이거를 딱 절제를 못하면 이게 대성을 못한다. 과학으로. 이거를 탁 멈출 때 멈추고 끌 때 끄고 할 때 생각하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온창이 노력하고 지금은 생각하다가 이 엄마 탁 끝쳐버리면 끝나요. 근데 돼요, 안 돼? 이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여기 나와야겠는데.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나오란 거지, 뭐, 나를 위해서 나오란 거예요. 그래서 일과 이치를 그렇게 해서 일과 이치는 어떻게 궁굴하냐? 생각을 궁굴리다가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계속 궁굴이면 안 돼요.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여기 해보기도 안 멈춰지죠. 이게 안 된다. 막 너무 일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가고 있어. 이게 멈춰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멈춰져야 안 멈춰야 생각하다가 안 멈춰지죠. 그러면 이거 공부를 해야겠죠. 네. 저기 아마존이요. 아마존. 예? 난 이름은 모르고 아마존밖에 몰라요. 예? 뭐 생각하다가 막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탁 멈춰져요? 잠자도 막 꿈에도 생각나.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냥 화기가 머리에 올라서 한참 하다가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돈은 좀 벌었는데 몸이 망가져 버린다 이거예요. 머리부터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대성을 하려면 이거부터 달라요. 생각하다가 멈추면 탁 멈춰. 털같이 멈춰야 돼. 이게 조금만 들어 안 돼요. 그럼 안 멈춰지면 어떻게 하면 돼? 딱 방법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단련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과 이치를 궁극에 이게 대연구력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일과 이치 사이에 살고 있으니 다단한 모든 일에 시비해봐.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란 것과 이치에 크고 작고 있고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알자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는 마음이 요란한 마음을 요란하지 않게 하는 거와 같이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실제로 연구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뭐를 연구하냐 두 가지 하나 마음을 찾아서 밝히자는 것이요 자기 마음을 연구해야 한단 말이죠. 마음을 연구해야 한다. 또 진리의 눈을 뜨자는 것은 사물에도 진리가 있고 인간에도 진리가 있으니 거기에 들어 통용되는 진리를 연구해서 알자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뜨고 마음을 찾아서 밝히자.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밝히고 진리의 눈을 뜨자. 예. 어떻게 하냐? 모든 진리를 갈고 의심을 걸어서 궁굴려서 깨친다. 1번은 생각을 궁굴려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거예요. 진리를 갈고 닦는단 말이에요. 생각을 궁굴려서 깨달음에 이른다.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계속 생각 궁굴리다 이게 멈추지 않는 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리 연구는 잘못하면요 병이 돼요. 어? 연구를 하는데 이게 안 멈춰져. 그러면 그건 알아냈는데 그냥 몸은 아파지고 더 이상 밝은 게 안 나온다. 이걸 멈춰야 밝고 밝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리 연구법을 알아야 돼. 사리 연구법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수학 문제 풀기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문제 보면 안 풀으면 이건 직성이 안 풀려. 보기만 하면 다 풀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탁 문제를 하면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게 계속 하질 않아요. 수학 문제 같은 건 계속 되질 않아 모르니까. 그럼 이제 공식도 보고 예제도 풀고 막 이제 좀 공부를 하다가 기초 지식을 땄다가 또 막 연구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다음에 어느 순간 깨쳐져요. 깨쳐. 이게 진리를 깨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학적인 발명은 그렇게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막 생각을 궁굴린단 말이죠. 그러나 수학 문제 같은 건 집중이 돼 갖고 이게 깨치는데 좌우간 생각을 궁굴려 깨치자 이거예요. 깨치자.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진리를 배워서 알자. 경전과 스승을 정하고 배워서 알아야 돼. 경전에 무궁한 옛날 성인들이 해놓은 그 이치가 있고 스승님이 있으면 거기 배워서 하는 거예요. 묻고 배워서 하는 거다. 좌우간 모르는 진리를 배워 알자. 이건 과학도 그렇고 도학도 그렇고. 그 다음 배워놓은 참지혜를 어둡지 않게 하자. 한번 지혜가 밝으면 그 어둡지 않게 하자. 이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서 우리 사리연구한 방법을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정신수양만 자꾸 공부한 거예요. 멈추고 막
에이, 경계를 당하면 멈추 이거만 했는데 사리 연구 방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참 이 세상을 참 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첫째, 동할 때는 밖으로 묻고 배워서 지견을 넓힌다. 항상 누구한테 묻고 배워서 지견을 넓힌다. 스승과 동지와 더불어 의견교환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의견교환. 의견교환. 참 이거 이 서양에서도 의견교환은 뭐 최고의 말하면 지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의견교환을 하자. 그래서 여기 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갖고 의견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끝나고 바로 가야만. 끝나고 왜 거기다가 뭐 이 과자도 넣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먹고서 앉아서 의견교환 하라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대접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교환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법회도 나가면 끝나고 의견교환을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여기서 배운 것도 의견교환. 과학자들도 그래요. 내가 옛날에 공과대학 들어갔는데, 1학년 때는 교양과정부라 그냥 공통으로 다 섞어서 배워요. 2학년부터 전공이 들어갔는데, 2학년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같은 기계공학과가 다 모였단 말이에요. 50명이 모였는데, 얘들이 노는 시간이 없어. 노는 시간만 되면 문제를 갖고 한다. 이거 안 풀리는데 난 이렇게 풀었냐 저렇게 넌 어떻게 풀었냐고 잠깐 무슨 취미가 뭐 역학 문제 푸는 게 그게 취미인지 몰라 걔들은 맨날 보면 그 역학 문제 갖다 놓고 어떻게 풀었냐고 점심시간 점심 먹고 나면 또 일하고 있어. 이 세상에 별놈은 다 있다. 그 뭐가 좋다고 역학 문제를 갖고 그렇게 토의를 했던 이게 했더니 그 결과가 나왔대요.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졸업한 사람이 우리 친구 하나가 미국에 가서 그 GM 회사에 다니다가 들어와갖고 현대자동차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엔진 만들자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한테. 우리 그때는 엔진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드냐. 일본 거나 사다 쓰고 포니 엔진도 사다 썼고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졸라갖고 마북 영설 하나 체제였다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막 죽으라고 연구를 해갖고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 엔진이요. 미국은 저를 갈아요. 미국은 GM이 어디가 따라올 수가 없어. 그냥 벤츠 다음에 뭐 도요타하고 비슷하고 잘 만들어요. 그렇게 연구라던 것이 그런 결과가 오더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훈련센터는 와서 연구, 의견 교환, 자기 마음 공부,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제도할 것이냐, 내 자식은 어떻게 길 것이냐,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의견 교환한다. 또 하나는 잘 배우고 잘 가르친다. 좌우간 배우기를 잘하고 잘 가르쳐야 돼. 요게 공자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배우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그게 딱 했어요. 나는 배우는 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르치는 데는 예를 갖춘 사람한테 가르치지 예가 없는 사람한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 옛날엔 참 다 가난하고 했기 때문에 공자님 무슨 수입이 없어. 공자님 무슨 수입이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올 때 이제 뭐를 좀 먹을 거라 갖고 와서 이제 하지. 그게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가르쳐 주려면 그건 예가 아닌 거예요. 공자님 뭐 직업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뭐 갖다 죽은 거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 말이 있어요. 다 누구든지 북어대가리라도 하나 갖고 오면 나는 꼭 가르쳐 준다. 그러더니면 그것도 안 갖고 오면 안 가르쳐 준다. 어? 아니 말은 거기 북어이라도 한 말에 좀 내가 절대로 안 가르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한테 배움을 청하러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북어 한 마리라도 빵 한 쪼가리 사들고 가라 이거지. 알겠죠? 교무님한테 가서 뭐를 질문을 할 때는 뭐 빵 한 쪽이라도 뭐 떡 한 쪽이라도 갖고 가야지 그냥 맨손으로 가서 막 교무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계교도 한번 해보셨어요? 가실 때 그냥 뭐 질문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밤아 뭐 하나라도 들고 가라 했는데 그게 예란데. 예, 예. 그게 빵을 들고 간 거고 안 들고 간 게 말이 달라지는 거야.
아, 그 공자님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게 자기가 애타 갖고 막 배우려는 사람 가르쳐 주고 막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안 가르쳐 준다. 그러게 자기가 애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뭐 이렇게 예를 취하는 사람 이렇게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려면 어떻게 되냐? 가르치는 사람한테 예를 취하라, 이게. 예의 취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의 취하는? 강의실 할 때 제일 앞줄에 앉는 게 예를 취하는 거야. 여기 졸지를 못하거든. 여기 졸지를 못해. 앞에서 이렇게 졸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줄부터 막 졸더라니까. 다 뒷줄 앉으면요. 그래. 옛날에 우리, 있어요. 김명호라는 학생이 있는데, 알잖아요. 그래. 우리 이제 학교 곁으로 누가 하나 들어왔어. 그랬더니, 선생님, 교수님, 제가요, 옛날에 제 뒷자리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었대, 도시락. 강의 시간에 도시락 까먹었다고 막 나한테 이러잖아. 옛날에.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사적 타서 도시락 까먹는데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나 강의하는 데서 도시락 까먹는 재미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앞에 앉아서 졸지 않는다. 예. 배울 때는 졸지 않는다. 나는 강의 시간에 안 졸아. 그냥 내가 책 보고 있으면 자꾸 졸려. 시간. 근데 강의 시간에는 안 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덕선. 뭐 졸아 안 졸아요. 진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더 잘 되는 사람 뒤에 하나.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 이 책, 이 수면학이라는 게 있어. 스탠퍼드 수면학이 있는데, 졸음의 원리가 있더라니까. 뭐, 이렇게 쳤는데, 뭐, 어떻게, 그 뭐라고 했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뭐, 졸리고 뭐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좀 공부를 해갖고, 덕분에 그걸 좀 읽어야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의심을 걸어서 생각하고 궁 굴린다. 의심을 걸어야 한다. 의심이란 거는 어떤 문제를 딱 이렇게 낚아채는 거예요. 의심을 건다. 그래. 낚시가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처럼 딱 생각하다가 의심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그 의심을 건다 그래요. 이 불법의 대의는 화두를 거는 거예요. 화두가 탁 머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했다. 어떻게 화두를 걸었냐. 어떤 옛날에 수도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제삿날이 돼서 고기를 사러 거기 고기 파는 데 갔단 말이에요. 가서 아이, 우리 제사에 뜰 거니까 고기를 좀 깨끗한 데로 끊어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칼을 갖다 거기다 딱 꺼놓고, 어디가 깨끗하고 어디가 더럽소? 그러니까, 어? 어? 돌을 딱 개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더럽고 깨끗한 게 없는 그 본질을 모르고, 그 더럽고 깨끗한 거니까 딱 개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이 한 번은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번 장사를 나가면 몇 달 있다 이렇게 돌아봐요. 한 달 있고, 꼭 이제 대개 한 달이면 한 달에 돌아와. 근데 장사를 나갔다가 뭐가 달 되니까, 아, 돈을 조금 더 벌어야 조금 더 벌어야지 하다가, 아, 한 달에만 올까 두 달, 너무 늦게 왔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자기 부인이 바람이 나 도망가 버렸어. 그걸 나는 약 열심히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해서 갖고 왔는데, 그걸 못 참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절로 들어가 버렸대요. 어? 절로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고 딱 앉으니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 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들으니까 저 사람 뭐가 뭐 화두를 걸렸는가 보다. 맨날 앉으면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지가 그럴 때 근데 그렇게 하고 앉았어. 저 이상하다. 뭐가 의심이 걸렸는가 보다 했더니 어느 날 하루가 지가 그럴 수가 있지 그러더래요. 전생들을 깨친 거야. 지가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게 지가 그럴 수가 있어 하다 보면 의심이 걸리면 깨쳐버리는 거예요. 전생도 그 도망가기는 이유가 있거든. 어? 이유가 있어. 자기가 전생에 도망갔는지 몰라죠. 어떻게 된지 몰라. 이 의도가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의도가 안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의도가 안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의도를 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거는 걸 화두라 그래, 화두. 화두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의도가 뭉친단 말이에요, 뭉쳐.
확 뭉쳐서 크게 깨치는 거예요. 의단이 뭉쳐서 크게 깨친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도 의단이 뭉쳐서 깨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좌선만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 고요해지는데 의단을 안 뭉치면 무기공에 떨어진다. 아무 생각 없이 고요만 해. 근데 고요한 중에 영영한 지혜가 밝은 것이 이게 공정영지라. 공정영지라. 이게 화두를 걸어서 마음이 수양을 한 다음에 화두를 걸어서 진리를 밝혀야 한다. 이게. 나는 이제 아침에 저기 나가면 꼭 화두를 한 5분 걸고 나와. 꼭 가서 가만히 몇 바퀴 돌고 딱 가서 이제 5단 호흡을 해요. 5단. 이 호흡을 5단계 호흡이 있거든. 호흡을 한 다음에 화두를 5분씩 딱 이게 건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오래 5년 가면은 어떻게 어쩐지 모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어쩐지 모르게 아는 게 있어. 그게 화두가 깨친다는 거예요. 어쩐지 모르게. 이제 자꾸 판단을 오래 다르다 보면은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어쩐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어? 내가 제일 옛날에 이제 큰 재판을 해봤는데 제일 그런 게 저 판사 마음으로 어떻게 돌리냐. 깜깜해. 이거 막 말하는 거 보면 막 확 엄격한데 저걸 어떻게 고치냐 하는데 변호사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막 열심히 노력하더라고. 내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판사 마음도 들리는 수가 있다. 이게 차후간 성실하게 갖다 자꾸 넣어야 되는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니까. 내가 그냥 안 돼서 한 번 썼다가 그 다음에 또 혹시 이거 안 읽었을까 봐 또 썼어. 그랬더니 재판원들 이한 말 써서 떴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때 변호도 없이 내가 막 썼거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안 뜨더라. 다 아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공손하게 이렇게 해갖고 하느냐 다리 맞춰 썼더니 어느 날 한번 막 어떤 문제가 수학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막 그걸 돈 계산을 관리비를 막 수학으로 막 풀어갖고 다 갖다 줬더니 그 판사가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수학식으로 막 풀어갖고 막 줬더니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랬더니 내중에 판결 나오니까 고식을 풀어갖고 막 판결을 했더라니까. 그래갖고 이겼잖아요. 33억을 벌금 물을 걸 8억인가를 줄여버렸대요. 그래갖고 그거는 원금이 10억 정도인데 한 2억 줄였거든요. 그렇죠. 33억 다 물으면 뭐냐 큰일 날 뻔했거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써먹. 그래서 이 화두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묻고 서로서 의견 교환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내가 배울 줄도 알고 가르칠 줄도 알고 생각하고 궁글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수증한다.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증명한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내가 수행을 통해 증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자. 모든 일을 당할 때는 일단 멈춰서 생각을 공굴려서 거기에 진리를 찾아내자 이거예요. 어? 그 일 그 일에 배워서 알고 생각해서 마음을 밝히고 진리를 깨치자. 요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일?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자. 그 일을 배워 알아서 생각해서 마음을 밝히고 진리를 깨닫자. 이 다리연구 공부를 우리가 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경계 속에서 하는 거는 일상성에 이쪽 갖고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사리연구한 방법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로 연구하는 방법을 갖고 하고 오늘은 그 대원리만을 그냥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 사리연구 할 줄 모르면 참 이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어둠을 밝혀서 이 공정영지란 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돼?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많이 아는 거예요. 대중심이 있다. 이게 생각은 없는데 대중심은 있다. 이게 판별해서 알긴 한다. 생각이 많은데 대중심이 없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을 잤어요. 내일 할 일이 많은데 잠을 잤어. 그러니까 내일 그냥 잠을 많이 자면 안 돼. 중요한 일이요. 그러면 하도 졸리니까 안 되겠으니까
6시에 일어나자.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잠을 잤대요. 잠을 자는데 6시에 못 일어날까 봐 자꾸 깨. 5시 됐나, 4시 됐나. 이렇게 해서 막 5번 깨서 하면 이게 잠이 제대로 안 오잖아요. 어? 그런데 막상 그렇게 머리가 흐려져 갖고 연구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탁 놓고 자버려. 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 6시요. 요게 정신이 맑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딱 잤는데 6시 일어나면 6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냥. 아우, 졸려 못하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팍 잤다가 탁 뜨면 내가 생각한 때 딱 일어나요. 그렇게 이 공정 연기를 밝히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나? 해보죠. 뭐라고 대답을 못해. 뭐라고 해? 아까 가르쳐주고. 이렇게 느려도 민첩하지 못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하정석 어때?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미처하지 못하지만 이 말 이게 민첩하잖아요. 금방 알아듣는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만해.